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이 모두 나의 길이었다.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값진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방송을 할 때면 오늘 모신 분의 삶의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 꼭 한마디, 오늘의 소중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레리나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멋진 무대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발레리나 고아라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주신 건 저희 프로그램 위해서 따로 안무를 창작을 하신 거라고요? 네, 오. 맞아요.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네. 이제 한 가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몸이 언어로 바꿔서 오로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 동작 또는 그 한마디 네. 또 여러 동작, 여러 마디들을 네. 이렇게 제 몸으로 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그대 꼭 한마디가 여러 마디가 돼서 네, 마지막에 또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메시지를 담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청각 장애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제가 뭐 방송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전혀 대화에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아,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이제 우연히 들리는 단어 외에는 이렇게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이제 그 정도. 그 정도. 네. 그러니까 한쪽은 전혀 안 들리시는데 네, 한쪽은 그래도 보청기를 끼면 뭐 약간은 들리시나요? 제가 원래 병명이 감각신경적 난청이라는 병명인데 네, 네. 그게 원래 양쪽 다 보청기를 껴도 들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적적으로 이제 이쪽 한쪽 귀만 보청기를 끼고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귀로는 보청기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행기 소리 정도 들을 수 있는 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지금 한쪽 귀로 이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정말 감사한 그런데 거죠. 이제 제 우리 몸이. 흔히 발레리나는 음악을 듣고 네, 예술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발레리나에게 청각 장애가 있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데 어떠세요? 보통 이제 미용을 하시는 다른 분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한 감정이나 이제 그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 음악은 물론 그런 전체적인 거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노력 더하기 음악을 무조건 계속 들어봐야 되는 그런 노력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용 춤을 춘다고 하면 항상 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음악이었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음악이 꼭 춤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 때도 있구나라는 오. 거를 알게 됐죠.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연극 무대에서 무언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말이 없어도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음악이 없어도 고아라 씨만의 또 춤을 다 보여줄 수 예술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네, 맞아요. 오. 가끔은 제가 이제 말씀대로 이제 무언극이라고 하지만 네. 어, 그냥 오로지 제 음성 언어가 없이 몸의 언어로만 전달을 하고 또 그걸로써 또 굳이 음악과 함께 하지 않아도 네네. 몸으로 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이제 충분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작가하고 미리 말씀을 나누실 때 그렇다면 음악을 듣지 않고 어떻게 무용을 펼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네, 음악을 눈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얘기에서도 어떻게 음악을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 우리 다 귀로 듣는데. 그냥 단순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음악을 듣지 못하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대학 생활 때 안무 창작을 해야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또 음악을 편집을 해야 되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켜보니까 음악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주파수나 음악의 높낮이나 음악의 뭐 빠르기, 속도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음악이 눈에 보이는 거죠. 어. 그때 저는 이 음악이 눈에 보이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됐고 네. 그 이후로 음악의 그 모양이나 이제 형태, 이제 또 성격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계속 들으면서 연습을 하게 된 거죠. 네네. 네, 정말 이제 본인의 한계와 늘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네,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네, 특히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말 대단했어 하고 기억하시는 게 2018년 동계 패럴림픽 때 그때 우뚝 선 고아라 씨의 모습을 처음 본 분도 계시고 네. 또 가족들도 그 현장 지켜보셨고 모두가 감동하는 그런 무대였는데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그런 무대였잖아요. 네. 우뚝 서신 자신의 모습,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무대였는데 네, 뭐랄까 그 전까지는 남이 짜준 음악과 남이 짜준 안무에 남이 짜준 의상
그런 거에 제가 억지로 맞춰주기만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평창 무대에 서면서 모든 것이 저한테 맞춰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에게 맞춰진 감정, 나에게 맞춰진 음악, 나에게 맞춰진 의상, 그리고 조명, 무대, 그리고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와주신 3만 5천 명의 관객분들 또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됐을 텐데 그거를 보셨을 그런 세계 분들 네, 그런 분들까지 해서 이제 저에게 좀 맞춰진 그 무대였기 때문에 정말 가장 기억에 남고 무엇보다 그 전까지 쳤던 무대들은 되게 두렵고 무섭고 이제 되게 긴장이 되고 그런 경험이었는데 이제 평창 무대는 되게 설레고 어, 생각보다 편안한 오, 무대가 됐었기 때문에 어. 정말 기억에 남는 무대입니다. 아마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더더군다나 그 어려운 청각 장애로 무용을 또 하시면서 얼마나 숱한 일들을 겪었을까. 그러면서 마음 근육이 아주 탄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이제 또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청각 장애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제가 태어난 지 생후 4개월 이후에 저희 어머니가 보통 엄마가 아기를 불렀을 때 그 아기가 뭐 엄마의 눈을 마주친다거나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제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이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알 수 없는 고열이 있었고 아, 고열과 몸살이 있은 후에 그때 이제 고막이 상한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대개 이제 청각 장애가 있으면 네. 발음, 음성에 좀 문제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라 씨하고 저하고 이 소통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정말 또 그만큼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수화라고 하는 뭐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뭐 우리 집에 살아 이런 수화를 배우기 전에 네. 요즘은 수어라고 하더군요. 네네, 맞습니다. 배우기 전에 구화를 먼저 배우셨다고요? 네, 맞아요. 구화라는 게 입구, 네, 이제 말좀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화라고 이제 입 모양을 보면서 배우는 건데 네, 네, 제가 강원도가 고향이에요. 네.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구화 학교 병설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아시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구화 교육을 하는 학교를 이제 찾고 찾아서 그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유치원에 아마 만 3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서울에 유치원을 매일 참관을 하면서 그 어떻게 이제 구화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배우고 또 집에 와서는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연습을 시키시고 그러셨어요. 네, 또 네. 그러면은 주말에는 또 강원도에 가서 집안일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3, 4년을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 덕분에 제가 그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되게 욕심이 많으신 편이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좀 뭐랄까 내 자식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바라봤을 때
이렇게 지금의 음성 언어로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마도 그거를 생각해서 네, 열심히 구화 교육을 시킨 것 네, 것 네. 같아요. 그 구화 교육이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수화도 물론 어렵지만 수화가 훨씬 구화보다 조금 쉬우니까 네, 대개 농인들은 수화를 먼저 배우시잖아요. 네. 근데 구화를 배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뭐 젓가락 같은 긴 막대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뒤 천장을 건드려요. 아, 그러면 킥하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뭐 키읔이 나오기도 하고 아, 이제 또 뭐 종이나 휴지가 있으면은 이제 뭐 파. 네. 처음부터 파라고 나오지는 않고 네. 뭐 파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뭐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해서 보통 아이들은 이제 돌만 지나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말이 트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아마 3-4살 때부터 말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한음 뭐 자음 모음 그리고 한음 그리고 단어 또 거기서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면서 문장 이렇게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시작은 언어의 시작은 저희 어머니가 가르치셨고 제가 이제 미용을 했잖아요. 네, 네. 미용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기회도 되게 점점 생겼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한 5, 6년 전인가 어느 날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이제 강연도 하는데 이제 누나가 목소리를 조금 더 바꾸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조금 제가 두성으로 많이 냈었고 아, 예, 동생 덕분에 제가 이제 발성법을 바꾸면서 오, 지금이 제 목소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저음이라고 하지만 네. 이제 오히려 그 목소리가 더 넓게 더 멀리까지 간다는 그 동생이 그거를 가르쳐 준 덕분에 네.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신랑이랑 결혼했으니까 네. 제가 얘기하다가 가끔 헷갈리는 발음이 있으면 네. 그 신랑한테 이거 맞아? 이거야? 나는 이렇게 발음도 물어보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네. 정말 지금도 꾸준히 음성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구어 학교에 선생님이 계셨고 집에서는 어머니와 동생의 이제는 남편까지 이제 스승이 되셨어요. 네. 발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발레는 처음에 미용 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 미용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 학원을 다녔는데 처음으로 이제 7살에 시작했어요. 7살 때는 그냥 취미로 네.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래서 피아노, 서예 학원, 컴퓨터 이제 정말 여러 학원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미용이었습니다. 네, 네. 무용도 그냥 그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께서 러시아까지도 보내서 아, 네. 발레 본고장 가서 보고 하라 그러셨다면서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4살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7살에 다시 강원도로 돌아와서 그때 발레를 시작했던 건데 시골에서 배우는 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중학교 때 그 이제 막 잡지를 보는데 잡지에서 그 우연히 발견된 내용 중에 이제 어느 대학교 발레 교수님께서 지하에 있는 발레 학교 객원 교수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한번 이렇게 연주를 워크숍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교수님 덕분에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네. 러시아에 있는 불시 발레 학교라고 지금은 모스크바 국립 발레 학교로 돼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가서 배웠죠. 네. 배웠는데 뭔가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발레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네. 정말 높은 그때
벽을 느꼈고 네. 저 갔다 와서 엄마 나 발레 좀 더 깊이 배워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이제 서울로 레슨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평일에는 강원도에 있는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서울에 레슨을 다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네, 예주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또 대학교도 들어가고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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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짧은 시간에 그냥 쉽게 하신 듯 하지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네. 또 교육도 특수학교가 아닌 통합학교, 일반 학교에서 네. 비장애인들과 함께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발레리나로서 꿈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발레를 하면서 크고 작은 쉽지 않은 일도 정말 많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발레 춤을 추면서 음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도 어려워요. 예전부터 어려워해왔고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비장애인 사회에서 발레를 배우면서 어렵다는 거는 뭐 차별받는다는 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마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발레를 배우면서 그 모든 제가 만나뵀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저한테 공평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못되는 부분은 당연히 챙겨주되 네. 뭐 잘못된 부분은 뭐 고쳐져야 되는 부분은 똑같이 고쳐주고 가르쳐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한테 공평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비장애인 사회에서 전공을 배우면서 뭐 특별히 어렵다거나 이런 거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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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그 장벽이 있거든요. 네. 뛰어넘고 싶어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제가 원래는 미용을 쭉 전공해 왔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도 대학원을 나와서 제가 이제 미용 학교에 남아 있으면서 활동을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네.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제 기대와는 달리 대학 생활이 너무나 달랐고 네. 무엇보다 되게 지루했어요. 그냥 재미없었고 네. 그래서 거기에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던 대학 생활이 아니고 이게 내 삶일까라는 진정 원하는 삶일까라는 되게 그때 자문하게 되었고 대학원 논문을 내고 통과하자마자 바로 몽골로 가는 비행기를 결제하고 바로 몽골로 한 달 동안 도망갔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몽골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보통 몽골에는 이제 초원에 가면 길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사막이나 들판 위에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주관적이지도 않았고 그냥 남이 시킨 대로 해왔으니까 제 존재를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몽골에 가서 여기 저는 이제 길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제가 잠깐 길을 잃어버린 것뿐이다라고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렇게 깨닫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된 거죠. 그런데 스스로의 성장기를 회고하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나는 장애인 세상과 비장애인 세상 어디에서도 이방인처럼 떠돌았다. 7살 중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저와 같은 친구들을 두고 7살에 특수 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이제 전학을 시키셨죠. 그 참 어려운 일인데 예. 용감하게 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같은 친구들하고 똑같이 구화 교육을 받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그 저만 못 알아듣고 다른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못 듣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7살에. 네, 그때 제 장애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었고 네네. 그 이후로 되게 이질감이 느껴졌고 저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고 뭐랄까
이제 또 크면서도 그 늑대 소년이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그 늑대 속으로 버려진 아이가 늑대 무리들하고 똑같이 생고기를 먹고 또 네 발로 걷고 그러다가 이제 숲새로부터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숲새에 적응시키려고 하는데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런 경우였어요. 그 늑대 소년처럼 비장애인 사회로 옮겨졌을 때 적응을 너무나 못했었고 그런데 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가외시키고 또 제가 인복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친구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고 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면서 이제 커보니까 네. 저는 그냥 비장애인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 고아라기도 하고 장애인 고아라기도 해요. 네, 네. 또 그냥 청각 장애인 고아라 또는 음성 언어로 쓰는 비장애인 고아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넘나들고 있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살고 네, 있는 네. 거죠. 이제 처음부터 구화를 배우셨고 뒤늦게 흔히 표현하는 수어를 배우셨다고 했는데 네, 수어를 배우시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 속에 어려움이라든가 장애인 세계 다시 또 눈을 뜨셨다고요? 네, 뭐랄까 저는 이도치 않게 저희 어머니 덕분에 음성 언어 구화를 쓰면서 자라왔고 이제 5, 6년 전에 수어를 배우게 됐어요. 네네. 그 전까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비장애인 사회에서 이제 음성 언어를 쓰면서 자라왔고 또 나중에 수어를 쓰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또 만났을 때 되게 뭐랄까 이제 아주 없는 그때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느꼈고 분명히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언어가 다르고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좀 잘났다고 생각을 했었고 우월감을 그때는 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네. 제가 수어를 배우다 보니까 수어도 정말 나한테 필요한 언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제가 그때 수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또 수어로 어느 정도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비장애인을 만날 때는 또 음성 언어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모델 활동이나 세계 미인대에 출전했던 활동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글쎄 발레를 어머니께서 네. 또 어릴 때부터 시켜주셨기 때문에 본인도 이게 또 좋으니까 꾸준히 해오셨는데 미인 대회를 나가고 모델 활동을 하고 저는 이 프로필을 보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어떤 계기로 또 그렇게 도전을 해보신 건가요? 춤을 추면서 네. 겪는 모든 과정은 모든 춤이 쉽지는 않겠지만 특히 발레는 자기 몸의 근육과 뼈들을 인위적으로 돌려가면서 또 바꿔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발끝으로 쳐서 이제 고난이도의 동작을 요구하는 그런 정말 쉽지 않은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되게 압박감이 되게 심했어요. 네네. 그런 거는 늘 저한테
부담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춤은 재미있더라도 발레는 저한테 항상 어려운 분야예요. 아무리 이제 내공을 많이 쌓았다고 해도 저도 프로라고 해도 이제 지금도 늘 어려운 분야지만 또 미인 대회는 네. 정말 재미 그 자체였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겹게 거의 25년 동안 발레를 해오면서 원래 사람이 한 음을만 하다 보면 되게 질릴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경험이 필요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할 만한 게 없나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해보고 싶었던 게 미인 대회였고 그래서 미인 대회 뭐 나가고 또 무대 대회도 나가고 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보니까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성실상, 네. 미스 월드 코리아 3관왕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당신은 해도 될 것 같아라는 가능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아마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미용을 하다 보면은 무대에 서는 일이 많다 보니까 네, 네. 대중들 앞에서 제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미인 대회에 나가서도 그것도 무대에 서는 게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미용을 하면서 생겼던 자신감이 또 미인 대회에서 그런 자신감을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었지 않나 네, 네. 싶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덕분인지 네. 저 상을 타게 된 걸까 싶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다양한 분야에 정말 용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들이 네. 고아라 씨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감이 없어하는 분들에게도 네. 큰 용기를 심어주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을 받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또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제가 더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제 경험 그리고 지식 이런 거를 제가 가진 여유를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네네. 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꿈들 차근차근 잘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고요. 네. 지금 신혼이시죠? 네. 네.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4월 21일이 네. 저희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어. 네, 올해로 이제 3주년이 곧 네네. 되는 걸로. 네. 두 분과 정말 알콩달콩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프로그램에 소개되게 됐었는데 네. 정말 이제 꿀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진짜 신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남편 자랑 좀 해보세요. 저희 신랑은 네. 사실 이제 대학교 러시아 해외봉사 가서 처음 만났고요. 네네. 그때부터 2009년에 처음 만나서 10년을 연애했어요. 네. 연애를 되게 오래 했는데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됐고 네네. 이제 해주로 14년을 만났지만 네네. 뭔가 이제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연애 때도 좋았지만 결혼 때 되면은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믿고 결혼을 막상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원래 신랑이 안 하던 요리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아프면 또 이제 뭐 챙겨다 주고 그냥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자신의 변신을 슈즈를 벗은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발끝으로 서서 또 우아한 발레 의상을 입고 고난이도의 동작을 남한테 보여주기만 해왔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맨발로 한번 쳐볼까 해서 이제 쳤는데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네네. 네, 꼭 발레라는 것도 꼭 발끝으로 쳐서 쳐야 되는 것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제가 꼭뭐 맨발이든 신발을 신고 하든 제가 원할 때 춤을 추면 그게 제 춤이 가장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별히 또 예술을 통해서 경계를 허물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어서 자신의 도전에 더 힘을 내신다고요? 네,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허문다고 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춤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 이야기를 공유를 하면서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조금씩 허무는 것도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춤과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식을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그대의 꼭 한마디예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정말 가장 힘들고 이거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순간에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래도 용기를 냈지 하는 그런 말씀 좀 해주세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용기를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극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한마디는 극복이 아니라 견디고 버티는 힘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게 살다 보면 극복할 수도 네. 있다라고도 들립니다. 자, 끝으로 구하라 씨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시청각 장애 발레리나 구하라로 보통 많이들 기억해 주시겠지만 저는 그 외에도 구화를 쓰는 구하라, 또 음성 언어를 쓰는 구하라, 수어를 쓰기도 하는 구하라, 또 강연을 하기도 하고 무대 활동도 하기도 하고 방송이나 이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구하라 자체만으로 그냥 설명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네네. 또 앞으로도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구하라로 그 자체로 증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당장은 발레리나 구하라 씨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힘찬 활동, 멋진 활동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리지 않아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음악을 보고 느끼며 침묵 속에서 춤을 추는 발레리나. 자신의 한계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춤, 특별하고 멋진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오늘의 공감 한마디는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버티는 것이다 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며 나누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